네, 오늘 수도권 인사이트 최유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흡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게 맞겠죠? 이렇게 해야지 전향적인 방향. 흡연권도 보장하고 네. 이거 비흡연자의 간접 이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네. 시내에 보면 이 담배 꽁초가 네. 대단해요. 하여튼 서울 시내에요. 하여튼 뭐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유한 평론가 모시고요. 예. 우리 대학생들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뭐 대학교 등록금이 동결됐다는 기쁜 소식은 있는데 이 지방에서 올라온 서울에 다니는 대학생들 사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민자 기숙사 비용이 논란인데요. 이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더 비싸다고.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제가 한 20년도 더 된 옛날이긴 하지만은 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워낙 물가가 엄청나게 그렇죠.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 주변 서울의 주요 대학들의 민자 기숙사 비용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그림 준비했는데 청년 네. 주거권 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이 발표한 겁니다. 지금 나오네요 화면에. 예. 주변 원룸 월세와 견주어서 한 학기 뭐 한 4개월이죠. 연세대는 33만 4천 원, 고려대는 32만 원, 건국대는 31만 원. 주변 월세와 그 견주어서 더 비싼 걸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네. 표에 나오는 것이 4개월 비용이 그렇습니다. 264만 원. 예. 이 정도 있어야지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자 기숙사 한 달에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60만 원 정도 되죠. 6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대단하네요. 예. 이게 이제 4개월치 230만 그러니까 8천 원보다 33만 4천 원이 더 비싸다. 연세대학교 이렇게 나온 거고요. 네. 나머지 보시다시피 한양대 같은 경우는 차이가 33%나 납니다. 한양대는 그 300만 원 돈 그렇죠. 가까이 되네요. 이 네. 정도 있어야 그 서울에 시골에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학생들은 이렇게 그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지방에서 우리 아이 공부 잘해서 예. 서울에 보냈는데 이 비용이 더 많이 들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월등히 좀 저렴한 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기숙사비가 비싼지 이유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사회가 민자를 많이 도입해서 그래요. 민자 기숙사를 많이 세워서 그러는데 대학이 민간 자본을 좀 유치해서 기숙사를 설립했다. 그것 때문에 비싸진 겁니다. 국립대 같은 경우 민간 자본이 기숙사를 이제 짓고 정부와 대학이 임대를 지불하는 이걸 BTL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 민간 자본이 기숙사를 건립한 후 소유권을 대학에 이전해서 20년 정도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다. 투자비를 빼야 되죠. 네. 투자를 뽑기 위해서는 비싸게 받는 겁니다. BTO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주거권 확대라는 명목으로 건립된 그 민자 기숙사가 오히려 주변 월세보다 비싸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뭐 월세라든지 심지어 갈 데 없으니까 고시원 같은데 가서 생활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비싼 가격에도 이제 민자 기숙사를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조금 몇몇 학생 외에는 정말 들어가기 힘들고 근데 서울 소재의 타 지역 출신 일반 학생 비율이 약 33%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숙사 수용률은 보통 한 10.9% 그러니까 한 3분의 1만 기숙사를 들어간다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주변에 그 뭐 원룸을 가든 뭐 네. 어디 친척집을 가든 뭐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작년에 그 한국 외대 글로벌 캠퍼스 용인 캠퍼스 같은 경우는 기숙사 입실 추가 모집에 140명이 밤을 쫙 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기숙사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저그 비싼 기숙사 들어가기도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은 그 대학 내에 그 건축한 기숙사가 결국 민간 자본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은 교육기관에서 장사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대학 당국은 다 재단이 있잖아요, 대학이. 예. 대학 당국은 돈도 한 푼 안 들이고 기숙사를 지은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게 교육기관에서 이게 용납이 되는 문제라고 말씀하셨던 보시나요? 대로 예. 교육기관이 장사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 민자기숙사가 학생들 주거권 확대 목적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하고 있다. 이거 맞고요. 학교가 방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과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학교 기숙사로 이용되는 부동산은 네. 2005년도부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 신설세, 주민세 이거 모두 다 면제됩니다. 교육기관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2014년 한 해만 취득세 20억 원, 재산세 약 12억 원, 그래서 34억
8,900만 원이 감면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 이것이 이제 올해 말로 끝나려고 했는데 한시 더 1년 연장이 됐어요. 뭐 과세 방침이요? 법 개정 때문에요. 법 개정이. 예, 그러니까 학교 기숙사의 지방세 부담이 늘 경우 네.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감면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학교 측에서 이제 로비를 했던 거죠. 그게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아니 그 민자 기숙사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웃긴 이야기죠. 당초 지방세 특례 제한법 학교 기숙사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하면 교육 관련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기숙사의 기숙사비가 인하될 걸로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인하를 안 시켰어요. 그대로 올려받고 네. 예, 세금을 감면받고 그 비용 규조를 좀 천천히 따져볼 필요도 있겠네요. 예, 그 민간 자본이 투입된 시설의 학교가 직접 소유한 기숙사에 비해서 지금 한 1.5배 정도 더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거 외에도 영리 목적으로 네. 서점 있죠. 서점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커피숍도 무진장 많습니다. 네. 요즘에. 매점도 있습니다. 네. 요즘 편의점도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식당 등 지방세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근데 지방세 면제를 시켜주고 있고요.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 그 커피숍이라든가 그 예. 프랜차이즈들이 다 그렇습니다. 면세되는군요. 예. 그런데도 커피값 비싸던데? 글쎄 말입니다. 제가 그 문제죠.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동종 업계 간의 경쟁으로 가격은 인하가 되지 않을 거다. 예, 뭐 세부담이 학생들에게 그 전가될 위험은 낮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워낙 좀 비싼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이 뿔이 났습니다. 예. 대학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고요. 우리 학생들 응원해 줘야 돼요.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이 많아야 대한민국이 그동안 좀 밝습니다. 참았던 게 이상하네요. 그 학생들이 지난해 10월 각 대학을 상대로 기숙사비 설립, 운영 원가 공개하도록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앞서 10월에 각 대학을 상대로 기숙사비 그러니까 여기 이제 했지만 그러니까 대학이 뭐라고 하냐면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중요 자료를 대부분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행정법원에 이들 기숙사 설립 운영 원가를 공개하는 정보 공개 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네. 대학은 사유물이 아니라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경영상의 이유로 경영의 그리고 영업의 비밀 저는 대학교가 영업 비밀을 갖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드디어 대학이 자신들이 장사를 하는구나 인정하는구나 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건국대 같은 경우는 140억 원 고려대 같은 경우 50억 원을 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당 대학의 민자기숙사는 더욱 공적 성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네. 자료 내놓지 않고 있고요. 이러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학에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 네. 우리 내는 등록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한데 좀 알려달라. 그런데 그것이 영업상의 비밀이다. 네. 참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기숙사 설립 취지라는 거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대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공개도 안 하고 돈벌이만 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거 뭐 교육부는 뭐 별 얘기 없어요? 그 점에 교육부가 대해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죠. 가뜩이나 기숙사에 사는 상당수가 지방에 머무르면서 부모님 돈 네. 받아가면서 그것도 미안하니까 학생들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사는 상황에서 도를 넘는 장사 네. 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네.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기숙사에 당첨돼도 이 비싸가지고 망설여지는 판인데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학은 지성을 쌓는 곳이 아니라 빚을 쌓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틀린 얘기 아니네요. 이번 정보공개 청구사항 모든 그 주식회사가 공개하는 단순 재무제표 그 부속 서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경영상, 영업상 비밀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학에 무슨 영업할 것이 그렇게 많다고 영업상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육자들이 이게 할 말입니까? 그 어느 대학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이 그랬어요. 건국대, 네. 뭐 연세대 뭐 다 그래요? 그랬습니다. 자체가 이제 학교가 교육 차원의 영업, 장사 차원의 학교를 운영한다는 비판 받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거고 차라리 교육자랑 간판 떼버리고 난 대학 장사꾼이다, 대학 영업자다 이렇게 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제기가 됐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보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그 기숙사에 글쎄 들어가기가 말이야. 더 힘들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어마어마해요. 거겠죠. 지금 그 지난해 하반기 기준 4년제 일반 대학의 네. 176개교 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네. 19.2%예요. 어. 이게 이제 그 2013년 17.9%에서 14, 15 해가 조금씩 올라가긴 했는데 네.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이 9.7%입니다. 굉장히 낮네요. 굉장히 낮죠. 전국 국공립대의 그 기숙사 수용률이 21%인가 되거든요. 네. 예. 전국 사립대는 한 17% 정도 되고요. 서울 소재 지역의 그 소재 대학들 타 지역 출신 그 학생들의 비율이 한 33%인데 네. 이게 그 수용 그 총 기숙사 수용률은 한 10.9%다. 이게 지금 3분의 1만 기숙사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친척집 가든지 고시원을 가든지 뭐 비싼 원룸 가든지 뭐 이러는데 뭐 학교가 더 비싸니까 대학 이 자료에 따르면요. 네. 2015년 4년제 대학 중 기숙사 입학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곳 강릉 원주대 이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수용 가능 인원이 328명. 근데 지원자 수는 2,770명. 8.4대 1이라고 하고요. 백성문화대 같은 경우는 수용 가능이 139명, 네. 지원자 641명, 4.6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하여튼 대학들이 좀 기숙사를 좀 계속 신축하려고 노력을 예.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보급률 자체가 저조하거든요. 예.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서울시립대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립대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예. 박원순 시장이 뭐 취임하면서 이렇게 등록금도 반값으로 해서 네.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간다. 그리고 혜택도 많이 본다 생각하는데 기숙사 실태는 이건 영 그렇죠. 예, 점수가 안 좋네요. 아주. 이게 그 네. 사실은 시립대 자체가 네. 캠퍼스가 좁아요. 네, 캠퍼스 좁고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0월 대학정보 공시를 따르면요. 네. 4년제 일반 대학 176개국,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인데 지금 19.2%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울 지역의 대학이 14곳이 있습니다. 네. 한 56%가 이 19.2% 평균에 미치지 못해 이 가운데 서울 시립대도 포함이 됩니다. 시립대의 기숙사 경쟁률이 3.4대 1이고요. 기숙사 수용률이 7.4%. 지금 기숙사 증축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증축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지상 5층 연면적 4,800제곱미터 규모의 수평 증축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 2015년 작년 5월에 공사를 시작했고 올해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나아지나요? 좀 낮아지죠. 좀 낮아지죠. 이게 조금 낮아요. 많이 네. 안 낮이고요. 일단 300명 이상의 재학생이 추가로 이용 가능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숙사 비용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된 사안이 더 있는데요. 바로 사립대 입학금입니다. 입학금의 그 상승분이 상당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릴게요. 사립대가 대학 신입생이 되면 반드시 내야 되는 입학금 있죠. 예. 그러니까 수업료, 그러니까 등록금 말고 네. 맨 처음 대학교 들어갈 때 내는 입학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근 3년 사이 수업료보다 6배 올렸다라는 거예요. 3년 사이에. 그런데 사실은 6배 올려봤자 몇만 원 올린 거거든요. 근데 입학금 규모가 작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등록금은 이 워낙 등록금 얘기가 많으니까 교육부에서 꽉 잡아가지고 정말 하나도 안 올렸어요. 동결을 해놨어요. 지금 계속. 네. 그런데 그러면 올려봤자 0.몇% 올라간 것밖에 없는데 이 사립대의 입학금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몇만 원밖에 안 올라갔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6배나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수업료는 정부가 반값 등록금으로 해서 정치 투쟁이 일어나니까 확 잡아버리는 상황인데 입학금은 아무 법적 제한이 없거든요. 신입생들 대상으로 이 속을 챙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 준비했으니까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2013년과 비교하면 3년 새 입학금이 1.42% 올랐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니까 이거 가능하면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은 3년 동안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사립대 평균 수업료 등록금이 지금 707만 2,438원입니다. 상당히 비싸죠. 2013년에 비해서 0.24% 오른 거죠. 근데 입학금 인상폭이 수업료보다 6배나 컸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몇만 원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거 그다음 이제 서울 주요 사립대 입학금 상위 7개 대학 자료가 있는데 고려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입학금이요. 그냥 내야 되는 거예요. 103만 원이에요. 103만 원. 이게 이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들어왔으니까 내야 돈 된다. 내라. 예, 그렇죠. 교문 들어간 그렇죠. 통과료입니까? 그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네. 동국대 102만 원, 한국외국어대 99만. 그러니까 이 7개 대학교가 고대, 동국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세종대, 연세대, 중앙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립대가 자의적으로 책정한 겁니다. 이거 대학마다 천차만별이고요. 네. 그런데 입학금을 아예 받지 않는 대학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사립대인 광주 가톨릭대하고 국립대학교,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는 네. 아예 받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고려대 서울 캠퍼스 100만 원이 넘게 받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좋은 데 쓰겠죠. 이런데 28개 아닙니까? 학교가 9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 그리고 국민대, 명지대 등 61개 교가 70만 원에서 90만 원대, 울산대, 포항공대 등 50개 교가 50에서 70만 원대의 네. 돈을 받는답니다. 근데 아예 받지 않는 데는 15개 학교 또 있다고 하거든요. 예. 네. 지금 이제 대학교 등록금 철입니다. 아마 그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지금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실 텐데 이번에 또 들어간 자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예. 학교에. 근데 또 입학금도 100만 원씩 더 내야 돼요. 네. 참 이게 우리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그 입학금 규모 결국은 말씀은 대학교의 등록금 수업료를 못 올리니까 편법으로 입학금을 올려서 더욱더 수익을 강화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학 결국 편법 인상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 훈령에 네. 그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 이렇게만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 입학금의 뭔지 예? 입학금 어디다 써야 되는지 이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생은 산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얼마 할까? 100만 원, 뭐 105만 원, 103만 원 이렇게 거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안 내면 입학이 안 되니까 학생들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용도 불분명한 이 입학금 징수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입학금 폐지 문제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그래요? 있는데요. 예, 지금 전진이 없던 건가요? 예,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중심으로 입학금 폐지 내용을 갖고 있는 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네. 이게 19대 국회 끝나면 자동 폐기거든요. 지금 4월 총선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법안 통과 가능한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20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뭐 상임위에서도 논의도 잘 예, 안 안 된 됐으니 것 같습니다. 예, 노동개혁 부분은 그냥 뭐 쟁점 법안에서 막 통과시키려고 하던데 글쎄 말입니다. 교육 문제 진짜 이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전 신전이 없네요. 예, 예. 자, 하여튼 신입생을 상대로 일석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편법이랄 수밖에 없다. 교육부나 이런 부분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그냥 놔둬야 되나요?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네. 사실은 그 사립학교, 사립재단의 문제는 예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로 네. 사립재단의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되어 왔어요. 재당 전입금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입학금의 문제를 넘어서 그리고 등록금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사립대학교 재단의 적립금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전국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 현재 12조 원이 넘는 적립금이 쌓여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12조 원이 넘는 이 그 적립금이 쌓여 있는데 계속 수백만 원대의 그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등록금 인하 동결 시 정부로부터 이게 상응하는 네. 보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불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학생 지원비를 깎거나 수업 시간을 16시간에서 15시간을 줄이는 등의 비용을 좀 자기들이 아끼고 학생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입학금을 아예 올리고 이런 꼼수를 사립대학교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국공립학교는 뭐 자유롭습니까? 마찬가지 같은데 네. 사립재단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기득권 해체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고요.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해야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정직하게 생각해도
대학에 다니잖아요. 교육기관에. 네. 수업료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뭐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니까 수업료만 정확하게 내면 되는데 수업료 외에 알파 강연이 많이 걷고 있다. 예. 이런 점들은 굉장히 불투명한 사안인 것 같고요. 기숙사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학재단들이 그 동물회라든가 뭐 재벌 기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건물을 많이 줬거든요. 예. 그동안에. 기숙사는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네. 경영관이라는 것만 해줬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그 건물들 많이 지어서 대관해서 또 대관료를 또 벌거든요. 네, 근데 기숙사는 지금 말씀하신 연대고대 예. 신축 건물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기숙사는 안 져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었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육의 장만큼은 장사 속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오늘은 최요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